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선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2의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럼요. 우리 애견인 분들을 위해서 애견인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을 우리 반려견, 반려묘, 반려묘의 그쵸. 우리 보호자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특별한 네. 코너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웨스턴 동물병원 원장님이신 김지연 수의사님이 오늘부터 저희에게 댕댕 클릭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스턴 동물병원 원장 김지연 수의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격하게 환영하고 정말 너무나도 바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라라랜드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제작진들과 그리고 또 이시안 씨가 직접 또 연락을 드렸죠. 너무 깜짝 놀란 게 네, 탤런트가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정말 배우가 오셨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건 너무 과찬이십니다. 너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참 이한 씨는 막 벌써부터 그러니까요. 굉장히 들어왔을 때 전 깜짝 잘못 들어오신 줄 알고 아니, 처음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쭈뼛쭈뼛했어요. 어디 오늘 패널 분이신지 모르고 왜냐하면 아. 수의사 선생님 같은 느낌이 아니셔서 그러니까 모델 분이신 줄 알고. 아, 네. 그렇게 뭐 방송 뭐 이렇게 하러 오셨나? 막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니 근데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정말 대단하신 게 그 웨스턴 동물병원 하면은 사실은 저는 알아요. 한인타운 내에서 사실 대표 동물병원이에요. 거의 정말 대표 동물병원, 웨스턴 동물병원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텐데 거기를 지키시는 지킴이 수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웨스턴 동물병원이 벌써 12년을 이렇게 교민분들과 네, 함께 하고 맞습니다. 있다고. 네. 아, 진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에요. 음. 더 좋은 게 한국어로 한인분들이 진료 받으시고 또 한국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한인 수의사분이 편하게 다 뭐 상담도 해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질 좋은 서비스, 좋은 가격 제공하고자 웨스턴 동물병원을 이제 설립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저희 라라랜드 지금 이렇게 맞아요. 방문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우 지금 네. 댓글들이 너무 좋아요. 동물을 사랑하는 이거 뭐야? 동물을 사랑하는 분처럼 미모의 공주 같습니다. 네. 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님은 수의사 맞으세요? 하시면서 하긴 우리 반려동물들도 사람 얼굴을 가린다라는 근거 없는 속설이 있어요. 하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애기들도 네. 특히 남자 아기들은 여자들 이쁜 거 안다라고.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근데 여자 수의사분들을 더 좋아하는 그쵸.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좀 특히 있어요. 좀 더 네. 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편하게 생각을 하는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강아지들도 눈이 있으니까 예쁜 분 알아보는 거죠.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이렇게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 매주 목요일이에요. 저희가 매주 목요일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오신 첫날이니까 저희가 보통 수의사분이라고 하면은 궁금한 것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한 질문도 저희가 한번 받아보고요. 꼭 질문 주세요. 네. 저도 진짜 너무 긴장이 됐던 게 뭐냐면 저는 수의사분을 처음 봬요. 네. 그래서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 사실 그런 것도 되게 있었고 정말 동물이랑 이렇게 눈빛만 쳐다봐도 소통이 되나 진짜 그런 그럴 네. 수 있죠. 예전에 그런 저희보단 조금 더 있지만 뭐 시트콤 같은 거 있었잖아요. 동물이랑의 교감을 통해서 동물의 그 뭐죠? 정확한 미국에서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시트콤? 네네네. 뭐였지? 뭐 E.T. 말고? 맞아, 그런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혹시 아시게 된다면 알려주세요. 수의사분인데 동물과 이제 동물이 어디가 아픈지 이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초능력이 있어서. 눈을 보면. 네네네. 예전에 그런 시트콤 있었어요. 네. 네네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저도 진짜 막연히 궁금했던 게 뭐냐면 물론 제 주변에도 정말 다 기본적으로 막 고양이 강아지 다 키우고 너무 사랑하고 저도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막 너무 속상해, 막 아파하고 뭐 속상해서 막 이렇게 약도 주고 하다가 결국에 동물병원 데려가면 너무 쉽게 우리 수의사님은 하고서 이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바로 이렇게 정말 진단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너무 수의사분들은 확실히 그런 게 있나 진짜. 텔레파시와 같은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혹시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가 아픈지 혹시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그렇구나. 아니고요. 네네네. 네, 우선은 저도 그런 텔레파시가 있으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제 말을 못 하다 보니 이제 보호자님의 설명과 이제 그 주위 환경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유추를 해서 병을 진단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엑스레이나 네. 피검사 이런 것도 중요하고 촉진 진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촉진 진료.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아이를 돌볼 때도 뭐 처음 아이를 키워보면 정말 얘 왜 우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절절매고 하는데 왜 진짜 아이 잘 보시는 뭐 할머니나 왜 그런 아이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딱 얘 뭐 기저귀 지금 뭐 했다고 뭐 정말 딱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워낙에 오래 보셨고 다양한 사례들을 보셨고 워낙에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다양한 사례들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딱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나이대별 뭐 남자 여자 이런 어떤 그다음에 부위별로 이제 가끔씩 이제 그렇게 쉽게 유추가 되는 질병들이 있죠. 그럼 저희는 너무 기쁘고 보호자님도 너무 기뻐하시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오는 저희 이제 개나 고양이들께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네. 내적인 병으로 오는 것들은 좀 종류가 많아요. 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가 김지연 수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동물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도 저희가 다 여쭤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질문 궁금한 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수의사라 그러면 사실 뭐 동물 중에서도 여러 동물들이 있잖아요. 맞죠. 네. 뭐 동물 중에 뭐 강아지나 고양이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까요?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께서는. 저는 우선 개 고양이를 전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대학교 때 시니어 시기가 되면 나눠지게 돼요. 스몰 애니멀 파트, 개 고양이, 라지 애니멀, 그다음에 주 애니멀, 마린 애니멀, 그다음에 익조틱 애니멀, 그다음에 bird 이렇게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눠지게 네. 되네요. 그래서 저는 스몰 애니멀을 전공했기 때문에 개하고 고양이만 고양이. 이제 전공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다른 분야의 또 수의사님이 이제 계십니다. 아니 왜 일반 의대도 뭐 3년차 4년차부터는 뭐 정말 세부적인 전공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피부과를 네. 할 건지 뭐 안과를 할 건지 그것처럼 수의 대학도 그런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모든 동물들을 다 같이 공부하지만 네. 근데 시니어 때는 파트가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졸업을 하고 더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surgeon part, orthopedic surge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뼈 같은 거 수술하시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ophthalmology, eye 분야, 그다음에 심장, cardiology, dermatologist 이렇게 다 분야가 세분화돼 있어요. 2차 병원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아파서 우리 강아지를 좀 데리고 갔는데 생각보다 이걸 알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심각한 병이에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병원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렇게 건가요? 되면 이제 스페셜티 애니멀 호스피탈하고 전문의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치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정 주치의 개념. 근데 이제 그런 걸 넘어서 좀 아이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그 전문적인 병원으로 가시라고 조언을 해드립니다. 전문적인 병원으로. 아니, 사람이랑 똑같네요. 진짜. 네네네. 제 주변에 강아지 고양이는 뭐 너무 많고 토끼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토끼도 있어요. 진짜 토끼 키우시는 분 계세요. 토끼 그래서 그 소변 냄새가 되게 심하고 진짜로 네. 아세요? 모르죠. 토끼 오줌 냄새를 어떻게 알겠어요? 되게 심해요. 뭐 아시죠? 맡아보셨나 봐요. 네, 맡아봤어요. 그래요? 그 집 가셔서? 네. 굉장히 진짜 지금 안 그래도 큰 눈이 지금 더 커졌네요. 약간 충격적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걸 안 닦아서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대요. 근데 그 토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키우시는 거구나. 정말 그런 토끼 키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햄스터 키우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를 보는 일반 동물병원 말고 다른 곳을 다른 찾아가셔야 돼요. 아. 네. 진료 보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게 나눠져 있군요. 왜 우리도 여기 타운nem에서만 하더라도 뭐 치과, 안과, 소아과, 내과 다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와, 이 동물의 세계는 알면 알수록 앞으로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별히 또 12년 동안 또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웨스턴 동물병원 또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맞아요. 동물이 아프시다면 우리 반려견과 묘가 아프다면 맞아요. 직접 데리고 가셔서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질문이 하나 왔는데 제가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혹시 그래도 가장 뭐 아프지 않은 좀 병이 일반적인 잔병 치레가 제일 없는 견종이 궁금하네요라고 민성님께서 왜냐면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 왜냐하면 저도 사실 궁금한 게 이제 저도 좀 아이가 커가면서 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아이들 네. 정서에도 되게 좋잖아요. 근데 저도 궁금해요. 좀 그래도 병원 자주 좀 안 가고 잔병치레 안 하는 강아지였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그래도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게 있는지. 꼭 그런 브리드는 없어요. 음. 없지만 이제 반묘나 반려견을 고르실 때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집안에서 주로 있어. 아니면 네. 나는 아웃고잉 스타일이야. 아니면 좀 작은 아이가 좋겠어? 큰 아이가 좋겠어?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털이 짧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털이 안 빠질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많이 빠지고 롱 헤어들이 좀 털이 덜 빠져요. 오히려요? 네, 오히려. 그리고 나는 좀 치우는 게 싫고 산책하는 게 귀찮아. 그러면 고양이 쪽을 저희가 이제 오히려. 추천을 해드려요. 고양이들은 자기가 오줌을 싸고 배변을 하고 다 치우고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듀리가 별로 없는데 이제 개를 기르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산책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걸 많이 하셔서 뭐 아이가 어리거나 크거나 이런 걸가 세분화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추려가지고 동물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잔병치레가 있고 없고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키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고양이는 왜 그러냐면 저희 한인분들은 또 작은 집 아니면 뭐 아파트 사시는 분도 계시고 맞아요. 하우스 네. 계시는 분들도 예, 있고 예, 예. 워낙이 다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자기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이제 입양을 하시거나 기르시거나 자기 가족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도록 평생을 가야 되기 끝까지. 때문에 신중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정말 매일 가족이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아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키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한 씨 대단한 게 가끔 주변에 친한 친구분들이 어디 멀리 가거나 하면 이한 씨한테 강아지를 맡겨요.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네네. 깜짝 놀랐어요. 막 매일 막 하루에 2번씩 산책시켜주고 음, 너무 잘 좋아요. 돌봐주는 거예요. 네네. 좋은 보좌님이시네요. 어릴 때부터 약간 모글리처럼 자라가지고 강아지랑 함께 하는 게 편해요. 너무 편해요. 개밭에서 자랐어요. 네, 강아지랑 같이 자랐습니다. 강아지랑 빨개 같이. 먹고 네네. 개같이 뒹굴면서. 진짜 그렇게 자랐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그러시구나. 네, 좋습니다. 진짜 준비된 반려견의 보호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그런 많은 분들이 그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키우시면서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궁금증을 이제 매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희가 첫 시간인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좀 솔깃했거든요.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이제 수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주제가 어떤 주제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름이 이제 다 가까우면 생기는 벼룩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거로 인해 생기는 피부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벼룩 그리고 피부병. 네. 이거를 또 뭐라고 할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거는 이제 flea bite allergy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을까? 갑자기 우리 아이가 막 긁기 시작해요. 귀도 긁고 뭐 이렇게 긁고 처음에는 아예 뭐 그냥 긁을 수도 있지 이렇게 보고 계셨다가 네. 어느 순간 보니까 피가 나고 갑자기 털이 숭숭 빠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봐. 왜 얘가 왜 이래요? 아니면 음식 알러지인가요? 그쵸,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자세히 이제 털을 이렇게 보게 되면 검은꺼풋한 먼지 같은 알갱이들이 보여요. 그게 플리덧이라고 하는데 네. 벼룩이 똥이 보이기 시작해요. 예, 몸에서. 벼룩이란 거는 굉장히 작아요. 어. 까맣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그 털 색깔이 까만 아이들은 더더욱 보기 힘들고 그렇죠. 하얀 색깔 아이들은 그나마 좀 보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보면 벼룩이 막 도망가는 것도 보이고 예, 그럼 깜짝 놀라세요. 우리 아이가 벼룩이 옮았나요? 네, 그래서 벼룩이 옮게 되면
이제 피부 알러지가 생기는데 어. 네, 이런 분들 그래서 저는 벼룩에 본 적이 없어요. 그 벼룩 알러지입니다. 벼룩이 없는데 왜 벼룩에 알러지가 생기죠? 왜 피부를 긁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모기에 물리게 되면 네네네. 모기는 저희한테 살지 않지만 간지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 좋아. 막 우리는 이제 간지럽지만 참으려고 노력을 하고 약도 바르고 우리의 의지로서 참지만 저희 이제 개나 고양이들은 이제 왜 표현을 자기가 못하니까. 왜 이게 간지러운지 모르니까 네. 본능적으로 긁고 핥고 이러다가 피부병이 2차 감염이 생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여름에 내원을 하시는 거의 60%의 보호자님 그다음에 환자 개고양이 분들은 이런 피부병으로 인해서 많이들 오게 되세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뭐 우리 집 강아지는 밖에서 잘 밖에 나가서 그냥 산책만 할 뿐이지 그냥 집에만 있어요. 근데 왜 이런데 갑자기 막 벼룩이 옮아왔어요. 이런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산책을 할 때 어. 산책을 잔디에서 하죠. 그렇죠. 네. 이 벼룩은 피를 빨아먹는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이제 산책을 해서 돌아다니면 얼른 올라타서 이제 물궈서 피를 먹죠. 그러면 그때부터 피부에 이제 센시티브가 생기면서 간지러우면 한 개의 벼룩을 봤다. 그건 한 개가 있지 않아요. 한 대부분 한 대여섯 개가 있고 그러니까요. 알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아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 그럼 강아지들이 산책 같은 데 나가서 벼룩에 올라오는 건 한순간이겠어요. 금방 옮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밖에 안 나갈 산책 안 그렇죠. 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벼룩은 요즘에 벼룩약이 너무 많이 발전이 아. 돼가지고 음. 옛날엔 몸에 뿌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는 한 알만 먹으면 3개월 동안 벼룩이 안 붙는 약이 있어요. 오 그래요? 와. 그래서 그런 약만 먹이시더라도 벼룩 예방이 많이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벼룩이 옮아서 피부가 알러지가 생기고 긁어서 오게 되면 병원에 와서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알러지 주사도 맞아야 되고 병을 키워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여름 한철에는 정말 벼룩 약을 꼭 먹이셔서 이제 내원하는 숫자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이제 개와 고양이의 피부를 좀 보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또 궁금한 게 벼룩이 옮아서 집에 들어왔는데 뭐 요즘에는 강아지들과 함께 또 취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도 혹시 옮나요? 옮아요. 옮아요 이게?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예, 왜 그러냐면 오. 저희는 이제 많은 이제 개와 고양이를 만지잖아요. 네. 진료를 하면서도 저희가 물려요. 저희도 그럼 사람에게도 이렇게 기생을 할 수 있나요? 기생은 못하지만 물긴 하죠. 물 물 수는 수가 있구나. 네, 그래서 어. 자고 그러니까 안고 잤는데 그러니까. 물려오는 분들도 꽤 계세요. 네. 그렇구나. 왜냐면 자고 있는데 그 주인 침대에 와서 같이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그쵸. 네. 그러면은 물릴 물죠. 사람도 예. 물릴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벼룩은 개나 고양이나 다 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야생 고양이가 들고양이가 와가지고 친하게 지내. 그럼 바로 옮아요. 바로 옮고. 아니면 이제 친구 강아지 잠깐 놀러 왔어요. 근데 그 친구 강아지가 벼룩인지 몰랐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가고 나니까 우리 애가 긁기 시작해. 그래서 그렇게 옮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감기 옮듯이 그러네요. 쉽게 좀 빨리 옮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뿌리는 약 있잖아요. 미리 그 외출 같은 거 나가시기 전에 그런 거 미리 구비하셔서 뿌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예방에. 목 뒤에 발라주시는 거는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라주셔야 되고요. 꾸준히. 오. 네. 입으로 먹는 경구용은 이제 한 번 먹으면 3개월 동안 가니까 입으로 먹으시기 편하죠. 왜 그러면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언제 발랐지? 맞아. 그래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편하네요. 네, 그래서 그 약만 꾸준히 먹이시면 벼룩이 물더라도 바로 죽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 되지가 않아요. 몸 전체에. 좋다. 그래서 그 입으로 먹는 경구가 뭐 해를 입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다 FDA 승인 받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사셔야 돼요. 이건 처방이 있어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이 꼭 필요하군요. 네, 아, 그렇습니다. 처방전 주시는군요. 네. 지금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저희 강아지는 1살 된 멀티푸인데요. 그 산책을 나가면 잔디를 너무 먹는데요. 잔디를 이렇게 찝어 먹나 봐요. 근데 잔디를 먹는 게 괜찮은지요? 이렇게 질문하셨고 얼마 전에는 뭐가 안 좋은지 토를 했는데 잔디가 같이 많이 나왔다고 토해서. 네, 그거에 대한 답변은 잔디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토를 하기 위해서 잔디를 먹는 겁니다. 토를 하기 위해서 네. 잔디를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뭔가 그 전날 과식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거나 속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먹고 토를 하기 위해서 잔디를 먹는 겁니다. 잔디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와, 보호자님. 이건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은 또 그 그러니까. 아이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잔디를 좋아하는 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네요. 풀을 좋아하는 초식 강아지인가? 어. 그게 아니군요. 네, 얘들 이제 속이 거부룩하거나 이러면 또 한인분들이 강아지가 오는 주로 원인이 많이 있으세요. 네. 이제 막 과식을 하거나 갑자기 설사하고 오시면은 제가 물어봐요. 뭐 먹이셨어요? 아무것도 안 먹였어요. 그냥 잠깐 외출했다가 갈비 좀 남은 거 싸다줬어요. 사람 먹는 아니 거. 뭐 설렁탕을 좀 주셨어요. 이러면 바로 그냥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강아지들에게 안 주는 게 좋죠.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저도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너무 막 같이 그러니까 막 이쁘게 이렇게 먹고 싶은 냄새 나니까 맛있는 냄새 나니까 그쵸. 강아지 네. 막 하면 아우 앉을 수도 없고 그 이렇게. 유혹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네. 그 눈빛으로 바라보면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네. 나도 줘요 막 이러면은. 고기를 주는 것도 안 좋은가요?라고 어떤 분이 여쭤보셨는데. 고기를 주시는 거는 괜찮지만 네. 이제 화이트 미트 그다음에 그러니까 치킨 브레스트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뭐 레드 불고기나 갈비나 양념된 고기들 그다음에 지방이 많은 고기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주로 위장 질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들이 좋아하는 건 어쨌든 우리 강아지. 그러니까요. 이분이 이러셨어요. 족발을 주면 1시간 뜯어 먹어서 그 행복이 겨워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위장병이 생길 수도 위장병이 있다. 생길 수도 있고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췌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내원하시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념이 된 고기를 주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와 지금 굉장히 좀 반응이 막 질문들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벼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런 어떻게 옮게 되고 이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벼룩을 또 강아지가 먹을 수가 있게 돼요. 네, 왜냐면 이제 긁고 핥다 보면은 벼룩이 입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벼룩을 먹게 돼요. 고양이나 이제 개나. 근데 어느 날 변을 봤더니 네. 하얀색 정말 쌀같이 생겼어요. 그런 거 막 몇 군데 있고 엉덩이 부위에 있거나 아니면 같이 자는 분들은 침대에 떨어져 있어요. 아이고, 약간 하얀 게. 예, 하얗고 하얀 게 죽게 되면 약간 누르스름하게 그렇게 쌀벌레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갖고 오시는 분들 그거는 테이프웜이에요. 기생충이 돼요. 테이프웜. 네, 한국말은 촌충이라고 하는데요. 촌충. 네. 문제는 이게 사람한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지다 보면은 혹시라도 그 알이나 그런 거가 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한테도 기생이 가능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1차 예방은 벼룩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하얀색이 보였다. 네. 그러면 얼른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 보호자분이 동물병원에 가셔서 주사를 맞으면 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진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 개나 고양이들은 주사를 맞고 네. 이제 그런 게 증상이 있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저희 이제 보호자분들이 네.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병원에 가셔서 우리 보호자분들은 사람 병원에 가고. 동물들은 동물병원에. 맞습니다. 또 그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저희가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좋네요. 진짜 몰랐던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네, 그리고 이 테이범을 몰라가지고 계속 키우게 되면 혈변과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렇기 위험하죠.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사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나요? 목숨을 잃기 전에 주로 많이 증상이 많이 와요. 네, 많이 심해져서. 예, 많이 심해서. 근데 이제 작은 퍼피들이나 네. 키른 같이 그러니까 less than 1파운드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정말 벼룩이 많이 붙게 되면은 벼룩 빈혈증이나 벼룩이 너무 피를 많이 빨아먹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만약에 그럼요. 작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입양하셨다.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병원에 오셔서 전반적인 피지컬 이그잼하고 벼룩이 있나 없나 이런 거를 검사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미리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치료 기간은 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벼룩 같은 경우에는 벼룩 주사를 맞고 벼룩 약을 먹거나 네. 벼룩 약을 뿌리게 되면요 30분 1시간 안에 벼룩 없어져요. 그냥 바로 네. 하루도 안 걸리네요.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가 심해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초기에 치료하면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꼭 특히나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려고 해요.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 그리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는데 올해는 더 덥다라고 하더라고. 늦더위가 와서 이럴 때 진짜 벼룩 더 유의하셔야 되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그 애완 동물들 혹시라도 막 가려워하거나 막 긁거나 뭐 그런 거 없는지 꼭 좀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다행한 거는 치료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니까 그런 이상 증세 보이면 꼭 한번 병원에 데려가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증상이 나오기 전에 예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신다면 웨스턴 동물병원으로 직접 한번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예방을 하는지도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질문들이 너무 많아 있어요. 지금 카톡도 그렇고요. 일단 좀 드릴게요. 네. 역재채기 질문? 역재채기가 뭐죠? 아이가 12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어쩌다 한 번에 역재채기를 했대요. 강아지가. 아, 리버스 스니징. 네. 그게 뭐죠? 리버스 스니징 그래가지고 그건 노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재채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국말인 것 같아요. 리버스 스니징 그러니까 코가 막힌 것처럼 이렇게 그렁그렁 예.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렇죠. 재채기를 하는 그러니까 느낌. 근데 에러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기침은 아니지만 이렇게 리버스 스니징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에어웨이라고 하는 코를 이렇게 잡고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요. 네. 이게 좀- 주로 이제 코가 짧은 브리드 있잖아요. 퍼그나 시츄 이런 네. 애들이 자주 걸려요. 근데 이게 그냥 흔한 일인가요? 흔하고 하지만 질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에어웨이를 뚫어준다 그래서 버블을 풀어주시면 훨씬 더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코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억울한데 거기를 이렇게 또 눌러줘야겠네요. 마사지를 조금 해주시면 마사지 된다고 합니다. 해주시면 돼요. 네. 아니 또 카톡으로도 왔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매주 목요일 너무 기대돼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네. 11살 보이 치와와를 키우신대요. 음. 근데 자주 목에 음식이 걸린 것처럼 캑캑캑거리고 웩웩 이렇게 토하는 행동을 자주 한대요. 그래서 혹시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하루에 3번 소변 대변을 보고 밥도 잘 먹는다고. 근데 네. 습관인가요? 이게? 습관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갑자기 이제 흥분할 때 주로 아마 그런 소리를 낼 거예요. 오리 꽥 같은 소리, 오리 소리, 거위 그러니까 구스 험핑이라는데 네. 거위 소리 같은 게 나는 거는 제가 지금 잠깐 의심이 되는 거는 그 기관지 협착증이 조금 의심이 되네요. 네, 나이가 들게 되면 네. 기관지는 호수처럼 동그래요. 하지만 어떤 이유간에 이게 이제 좁아지게 돼요.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맞아 꼭 한번 방문을 너무 해보시면 든든합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요. 그 엘러지가 있대요. 강아지가 말티푸 9살인데 매달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있는데 스테로이드 주사 괜찮을까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주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종류의 주사도 있지만 우선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너무 자주 맞지만 않는다면 그렇지만 이제 다들 주치의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인 피 검사.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이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 상태를 건강 상태를 보면서 맞게 되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치의가 다 있으니까. 네. 또 이런 요왕님이 미국 사람들은 비교적 한국 그 애완 보호자들보다 파리 트레인을 잘 안 시키는데 왜 그러는 건지. 어떤 레인이요? 파리 트레인. 파리 트레인 다 잘 시키시는데. 그래요? 네. 그런 질문이 와가지고. 네. 우리 민성님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요즘 하나같이 다들 강아지 관절 걱정 많이 하던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애들이 실제로 약한가요? 하시면서 저보다 튼튼해 보이는데. 강아지 관절 걱정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러니까, 예. 강아지 관절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병원에 오시는 이제 뭐 작은 큰 대형견이건 소형견이건 다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저희도 그런 수술을 또 많이 하긴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있는 무릎뼈 있잖아요. 무릎뼈이 탈골되기도 하고 우리가 있는 십자인대 있어요. 무릎 십자인대 그거가 찢어져서 오기도 하고 또 고관절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의 걸음걸이를 어디 하나 절뚝거리는 게 없는지 특히 5살 이후부터는 이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좀 조심하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집에 만약에 2층 집이다 그럼 네. 계단 조심하셔야 돼요. 계단을. 네, 계단을 타고 올라내리는 게 이 아이들의 관절에 굉장한 무리가 와요. 그래서 제가부터 한 7살 이후부터는 계단을 안고 가시고 안고 내려오시기를. 자꾸 이렇게 점프하는 강아지들도 맞아, 있더라고요. 맞아. 어릴 습관적으로. 적에 네. 왜. 네, 그거는 이제
너무 신나니까. 너무 좋으니까. 근데 그거가 이제 나이가 들어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린 줄 알고. 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젊은 그쵸, 줄 그쵸. 알고. 네네네네. 네, 그러다가 맞아요. 이제 삐끗하면 이제 그치. 병원에 오시게 됩니다. 아. 조심해야 돼. 자제를 캄다운. 자제를 하는 게 자제를 시켜주는 거. 네. 또 우리 라저씨님은 집 사셨네요. 고양이를 키우셨구나. 고양이를 키우셨구나. 그 지금 고양이가 주는 사랑에 녹고 있대요. 고양이 너무 예쁘죠. 고양이에 빠지면 답도 없어요. 막 하시면서. 지금 선생님도 혹시 그러면 반려견과 뭐가 있을까요? 저는 고양이 2마리, 그다음에 개 1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특징이 네. 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달라요. 이렇게 그 고양이들은 정말 집사가 맞아요. 자기가 그 주인이고 자기가 원할 때 와서 비비고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걔는 항상 어텐션을 원하죠. 나 좀 봐, 나 좀 봐, 나 좀 봐 이렇게. 그래서 외향형과 내향형이 아닐까. 맞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진짜 고양이는 한번 빠지면 답이 없다고. 네, 그 고양이들 더 주는 처음엔 얄미울 수 있는데. 네, 확 부비고 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스러움이 있어요. 고양이만의. 근데 이제 개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걔는 우리가 어텐션을 많이 줘야 되고, 네. 근데 이제 고양이들은 쓱 와가지고 부비고 이런 거에 아마 매력에 빠지실 거예요. 근데 고양이랑 강아지랑 같이 키우면은 좀 어때요? 문제가 생기지 맞아, 않아요? 맞아.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같이 키워서 오히려 세 명이서 잘 놀아요. 아, 그래요? 잘 놀고. 친구처럼. 네. 너무 재밌다. 그 우리 라저씨님이 가능하면 2마리 이상 키우는 게 아이들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고양이요? 모르겠어요. 고양이인지 어떨까요? 강아지. 강아지나 고양이는 2마리씩 2마리 키우면 이상 키우는 게 저도 좋아요? 레코멘드합니다. 왜냐면 얘도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타요. 아, 그래요? 혼자 기르는 아이들하고 2마리 이상 기르는 정서가 틀려요. 네, 그래서 어떤 혼자만 기르는 아이들은 주인 애착형, 그다음에 뭐 세퍼레이트 앵자리, 그러니까 집을 비우게 되면 집을 막 부순다던가 분리불안 같은. 분리불안증이 생기기 쉬워요. 근데 2마리를 키우게 되면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의지하고 주인이 나가도 뭐 자기네끼리 가만히 있고. 좋다. 그래서 저는 2마리 이상 기르는 거를 권장합니다. 와, 너무 재밌네요. 이 애견 그러니까 뭐라고 반려묘나 반려견에 대한 정보들을 저희가 또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김지연 수의사님을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알아갈 예정입니다. 와, 여러분들 기대됩니다. 네, 궁금했던 점, 뭐 지금 키우는 개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떡할까요?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셔서 우리 수의사 선생님에게 저희가 또 질문을 대신 네. 던져 드릴 테니까요.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댕댕 클리닉 첫 코너 첫 시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잘 꾸며주신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